7월 C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 6월 CPI가 발표됐을 때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그냥 상승폭을 예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겼습니다. 어쨌든 6월 CPI 수치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고 기업들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는 또 파월에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했었고요. 반면에 7월 CPI를 한번 살펴보면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지만 예상을 하회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 0.3%와 부합했고, 다만 전년 대비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3.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6월과 다르게 시장은 오히려 7월 CPI 발표 이후에 환호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시장 세력들의 흐름을 지금 보면 얼마든지 악재로 생각할 수 있는 6월 CPI는 그냥 예상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7월 CPI는 오히려 호재로 만들면서 더 큰 호재로 반영하고 버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CPI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식품은 전월비 0%로 6월달 0.3% 대비해서 둔화됐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에너지 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특히 휘발유가 2.2%나 하락하면서 CPI 상승률을 늦췄습니다. 반면에 주거비가 0.2% 상승하면서 CPI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항공 역시 4%로 전월 대비 확 증가했고, 중고차도 0.5%로 전월 마이너스 0.7 대비 증가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전월 0.5%에서 0.7%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일단 항공료 상승은 여름 여행 시즌의 영향인지 아니면 공급망 영향인지 한번 봐야 되고요. 렛츠고! CPI를 전체적으로 1월부터 7월까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은 전월 0.3%에서 0.0%로 둔화되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가정 내 식품은 마이너스 전환했고 외식 물가 비용은 0.3%로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식품 가격은 생활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체감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외식 물가 가격 상승은 서비스 물가 압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0.9%에서 마이너스 1.1%로 크게 하락했고, 가장 큰 건 휘발유가 1%에서 마이너스 2.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체 CPI의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유가가 60불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반등한다면 CPI와 PPI는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중고차도 마이너스 0.7%에서 0.5%로 플러스 전환했고요. 주거비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CPI 전체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관세 영향은 관찰되지만 우려보다는 생각보다 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상승했고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하죠. 자, 그러면 그래프로 눈으로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근원 CPI 역시 2.8%에서 브레이크 잡고 다시 오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상승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 시장은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관세 인상이 물가에 전가되는 모습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관세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압박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정말 걱정되는 진단입니다. 저처럼 또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 초반 단계이니 이번 7월 CPI 발표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 상승이 걱정되는데 서비스 부문 역시 추세적 상승으로 돌리는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해석은 연준이 다음 달에 무난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9월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10월, 12월, 그리고 그 이후의 금리 인하 결정은 물가지표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죠.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내릴 수 있을 때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합니다.
이때다 싶어 또 파월을 비난하고 있고요. 이제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파월은 너무 늦은 파월,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면서 반어적으로 파월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인데 파월 실패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줬다고 반어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너무 늦게 행동해서 끼치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운 좋게도 경제가 본인 덕분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과 안일한 연준 이사회가 무사히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내용은 파월이 연준 건물 건설 관리를 끔찍하고 심각하게 무능하게 수행한 점 때문에 중대한 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천만 달러짜리 보수 공사였어야 할 일을 3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틈만 나면 비판하고 고용, 물가 모든 탓을 파월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파월 정말 말년에 힘드네요. 어쨌든 7월 CPI 결과를 보고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CPI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고용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연 PPI 발표 이후에도 그런 시선이 유지될까요? 지난달 PPI가 예상을 하회했었던 이유는 아직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7월 PPI에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했는지가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